안녕하세요. 김달쟁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12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법하고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예정되었던 상속세 문화재 미술품 물납제 도입 전문가 토론회, 이것이 안타깝게도 코로나19 격상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비대면으로 돼서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막 토론회에서 이렇게 좀 주제를 발표하고 있는 분이 정준모 선생입니다. 일찌감치 물납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정준모 선생인데요. 여기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토론회에 참가를 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제정이 되고 정말 이 물납제가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한 작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타계하고 그랬을 때 미술품에 대한 상속 이런 문제, 미술품을 받아서 금방 어떤 판매 이런 것도 되지 않는데 이 상속 받으면서 어느 기간 안에 현금으로 돈을 내야 되는 이런 법적인 이런 모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글쎄 미술인들도 좀 많이들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9개의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도종환 의원 쪽하고 연결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이 법 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미술진흥법 추진위원회 가칭 이런 게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에 미디어 아트 협회의 김창겸 선생님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흥법이 제정이 돼서 법을 바탕으로 해서 미술진흥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찌감치 서예계에서는 노력을 해서 서예진흥법이 제정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시각디자인예술과에서는 서예진흥법 제5조에 따라서 서예 실태조사의 어떤 연구 결과까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제5조 1항에 따른 서예 조사 실시 필요에 의한 서예인 근로환경 및 활동 현황, 교육기관, 기본 현황 및 프로그램, 전시기관, 기본 현황 및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인데요. 우리 미술진흥법도 제정이 돼서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해서 이렇게 더 확산, 또 이렇게 정책적인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트센터 나비에서도 개관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뉴스에 기사가 나왔고요. 웹 기반 세미나 시리즈 예술, 인공지능 그리고 그의 모든 것. 예술의 전당에서는 프랑스 현대화가 데이비드 자민 개인전이 열리게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월간미술 12월호가 일찍 도착을 했는데요. 이번 월간미술 12월호 특집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특집으로 시적절하게 꾸며내고 있습니다. 이번 특집은 2020 팬데믹의 기억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록 특집으로 했습니다. 어떤
작가에 대한 이야기, 전시에 대한 이야기, 독립 큐레이터들의 이야기, 또 국립미술관 관장의 어떤 코멘트, 담론 현상, 비평,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미술시장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현 단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또 역사적인 어떤 기록이 되는 거죠. 월간미술 12월호입니다. 도착한 책으로는 시절 인연, 시절 그림, 미술사 조정육 선생이 낸 이런 책입니다. 어제와 오늘을 잇는 하루하루의 그림 산책. 이 조정육 선생은 여러 권의 이미 책을 낸 바가 있죠. 그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재미있고 읽기 쉽게 엮어놨습니다. 이거는 윤인복 지음 명화로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림 이야기. 명화로 만나는 그림들요. 하나님에 대한 그림과 이야기. 이중원이 지은 건축으로 본 시카고 이야기. 현대 건축의 시작. 시카고에 가다. 세계적인 호반과 강변의 도시 시카고. 건축가의 눈으로 본 시카고는 어떤 모습일까요? 공주시장, 김정섭 시장이 지은 개정 증부판, 인물로 본 공주의 역사 이야기. 이 책이 왔네요. 지난번에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에 가서 공주 시장님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장님이 이렇게 지은 책입니다. 신문기사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는 한국의 실험미술 대표작가 이승택, 최병서, 해고전에 대한 것을 실었는데요. 거꾸로 보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장들의 뒤집기 미학. 이승택 선생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고요. 또 최병서 선생은 알라리오 갤러리 서울에서 열리고 있죠. 바로 그 근처 옆에 있습니다. 종로구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권순철 선생님 전시가 동아일보에 크게 소개가 됐습니다. 4년 만에 개인전 흔적 여는 권순철 화백, 벽면 가득 찬 6m 80cm 백두, 스케일이 큰 작품에 욕심이 났다. 코로나 이후 프랑스에서 귀국해서 국내에서 1,000호짜리 대작에 몰두를 했었다. 백두 한란 등 한국의 명산을 표현. 경향신문 노재기 기자는 그 삼청동 안쪽에 있는 그 바라카트 컨템퍼러리죠. 거기서 열리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양아치 개인전 갤러리 익스프레스를 썼습니다. 확장된 눈으로 보는 유토피아도 디스토피아도 아닌 미래. 한겨레 신문 노용석 기자는 디지털은 질렸다. 손만 느끼려는 밀레니얼 작가들. 여기서 밀레니얼 작가는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이런 작가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통이동 아트스페이스 3에서 열리는 청년 작가 5명의 단체전이죠. 정보의 하늘에 가상의 그림자가 비추다.
세계일보 강구열 기자는 지금 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세한 평안특별전 극한 상황의 비전은 출사의 걸작 세한도 전체 14년 만에 공개. 공일보 손용욱 기자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세한 평안전을 썼습니다. 어목한 코로나의 겨울 끝나면 희망의 봄이 오리니. 중앙일보는 14m 세한도 재해석한 프랑스인 무인도 같은 고독의 공감, 미디어 아티스트 장 줄리앙 푸스 특별전 7분짜리 영상을 제주에서 촬영을 했다. 특별전 7분짜리 강혜란 기자가 썼습니다. 서울신문 지금 너와 내가 만든 세상 전시에 혐오 차별의 말 다시 돌아와 나를 찌른다. 이게 지금 용산 이태원 쪽에 블루스퀘어 네모에서 열리고 있죠. 서울경제 조상인 기자는 재벌작가 박인혁의 하양의 운율전, 누군가 뒹굴었던 하얀 이불은 삶의 흔적이다. 이게 지금 이 근처 웅갤러리에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재하고 관련돼서 경향신문에 이기환 기자가 쓰는 흔적의 역사, 문화재 약탈, 반출의 혈안이었던 두 일본인, 일제강점기 한국 문화재를 털어간 큰 창고 옥구라와 작은 창고 오구라, 그래서 옥구라 기야치로와 오구라 다케노스케에 대한 이야기를 전면 기사로 썼습니다. 서울신문 정책면 기사에서는 문체부 비상시국 내년의 예산 편성에 진땀이다. 동남아 가수 초청 사업 15억, 중복 사업의 할인 쿠폰 사업은 역풍이다. 메세나하고 관련된 건데요. 올해 메세나 인상의 한영재 노루홀딩스 회장을 내일경제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그 메세나 대상은 현대백화점의 현대 어린이책 미술관을 수상을 했고요. 다산 신도시의 스페이스원, 국내 최초 갤러리형 아울렛,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서울신문은 강희정 선생이 쓰는 아시아의 미,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소의 해입니다. 소. 마음의 손을 찾는 새해를 기다리며 우리 신우도 이런 거를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강희정 선생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입니다. 전북일보에는 미술평론가 장석원 선생, 전북도립미술관 관장도 역임을 했죠. 장석원의 미술인문학에서 작가의 길 해서 요즘처럼 상품화되는 시대는 예술도 고급 상품의 일종이다. 뜻이 있는 작가들은 예술의 상업적 도구화를 거부한다. 마치 팔리기 위해 치장하고 나가는 상품처럼 껍데기만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들. 나는 구실인지 몰라도 진짜가 좋다. 작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오후 시간 되세요.